아저씨가 선택해요. 여기서 평생 버림받은 늙은이로 살 건지, 아니면 나랑 같이 저 인간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을 건지. 과연 우리는 그들을 잡아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아내는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지도 않고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가난한 삶 못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놨어요. 먼경관문이 닫히는 순간 6살 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리 버린 거야? 저는 두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도 못 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아내 가방에서 회장님의 호텔 키카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멜려리스 그당 사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쓴 채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작업복도 못 벗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국자, 다른 손엔 3살 아들 준호의 젖병. 옆에선 6살 딸 하린이가 조용히 밥상을 펴고 있었죠. 아내 서연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누가 봐도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엔 집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 공기가 더럽기라도 한 것처럼 찡그린 얼굴로 제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목소리는 차갑고 뚜렷했죠. 제가 결혼 전 그녀에게서 들었던 따뜻한 부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밥 먹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나 오늘 밥 안 먹어.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내 인생이야. 그 말에 저는 잠깐 입이 막혔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요 몇 달 서연은 돈뿐 아니라 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고 아이들이 웃으면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땀냄새 난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 현장 끝나면 나아질 거야.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조금이 벌써 몇 년이야. 나 아직 젊어. 이렇게 살기 싫어. 그때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 그린 그림 가져왔는데 보여줄까? 서연은 딱 1초 하린이를 봤습니다. 그 1초가 더 잔인했어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거든요. 나 바빠. 나중에. 하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에게 칭찬 한마디 받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때 제 시야 끝에 서연의 휴대폰 잠금 화면이 잠깐 스쳤습니다.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류태현 회장님. 민이다.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 소문에 따르면 50이 훌쩍 넘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 밑에서 우리 서연이도 힘들겠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늘 쓰던 바디워시 향이 아니라 낯선 고급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샤워 후에 급히 뿌린 것 같은 향. 집안 가난한 공기랑 어울리지 않는 향이었죠.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들었다가 멈칫했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거든요.
맨서야 이거 뭐야? 서연은 거울을 보며 대충 말했습니다. 아싸, 이벤트. 이벤트는 이런 걸? 회사에서? 그래, 회사가 크니까. 그 말 속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일해도 못 사는 걸 나는 회사에서 그냥 받아. 그러니까 당신 인생은 초라해. 그런 느낌.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상을 치웠고 아이들 이를 닦이고 재웠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고 할인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까지 무너지면 애들은 어디 기대겠습니까?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서연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 회장님. 타임아웃을. 설마. 아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심장은 이미 알고 있는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그 말만 남기고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거실에 남은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소파 옆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주었더니 호텔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 시간은 밤 10시 40분. 호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목구멍이 턱 막혔어요. 그 호텔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결혼식장 구경이나 하지 주차 영수증을 볼 일이 없는 곳. 그런데 제 아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흔적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인이와 준호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혼자 그 호텔로 갔습니다. 콘트롤 그 우도세가 향기롭고 비쌌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고도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 정중함이 더 아팠어요. 제 작업복, 제 낡은 운동화, 제 손등의 굳은 살이 그 공간에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맥살발이 멈췄습니다. 저 보였습니다. 선멀즈 뒷모습이 빗었습니다. 넉넉한 고급 수트, 손목에 비싼 시계,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미소. 최tö도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결혼 7년 동안 보지 못한 너무 밝은 웃음.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처럼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최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 장면이 제 눈에 박히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직원이 케이크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없이 준비하신 선물도 객실로 올려두었습니다. 객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면 제가 평생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남자가 아니라 그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MBC 민준 씨? 너바멘테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는지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옷과 신발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아, 남편분이군. 남편이라는 단어를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러링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 회장님이랑은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손을 잡아?
제가 묻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벤더먼트고 했습니다. 최도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좀 배워야지. 당신이 뭘 알아? 알아. 네 아내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거. 그 순간 서연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해. 창피해?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안 창피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창피해? 최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이 너무 가난해서 지쳤어. 그 말 한 줄에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밤새워 일하고 바닥이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파도 버텼던 이유가 그 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은? 연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저는 구하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까지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울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읍시빌즐, 피곤해. 서연은 잠깐 흔들리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승리감이 담긴 눈빛으로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반더문을 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인이는 신발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신발 없어. 아들 준호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니스트, 엄마, 엄마.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올 거야. 하지만 할인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버린 거지? 저는 꽉 막혔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할인이가 엄마 대신 아빠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서연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앞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내.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나 이제 진짜로 살 거야. 글씨는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니쉬. 바로 그때 상자 옆에서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워보니 호텔 로고와 객실 번호가 찍힌 키카드였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서 그 카드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한부모 지원, 양육비, 서류, 절차. 직원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제 귀에 박힌 건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돈. 돈이 없어서 사랑이 무너지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현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제게 밥 달라고 하고 웃어줍니다. 준호는 제 목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할인이는 자기 인형을 제 손에 쥐어줍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애들은 진짜 끝이다. 느갈 오후 저는 예전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제 얼굴을 보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야, 소문 들었다. 내 아내, 회장님이랑 그 얘기 하지 마. 제가 이를 악물자 선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러, 이런 꼴로 무너지면 끝이야. 포스페 여기 작은 하도급 업체인데 대표가 사람 찾는다더라. 실력만 있으면 기회 준대. 너르폴그 명함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건 설계발.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건설이라는 단어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내가 땀을 흘려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저는 명함을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너바문의 쟤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도현 회장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과 관련된 사람. 왜 나한테?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그날. 당신 아내가 떠난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손엔 태성건설개발 명함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는 제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회장님은 사람을 부술 때 먼저 주변부터 끊습니다. 눈준준 씨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게 목적이면 민준 씨를 직접 치지 않습니다. 아이들부터 흔듭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플레이옵스인 납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청 앞 작은 카페 창가 자리. 혼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 비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 그 모든 게 너무 현실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이 현실이고 회장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까지 들어왔다는 것도 현실이었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키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내 가정을 갈라놓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아이들까지 흔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에 준호가 뒤척이면서 엄마를 찾는 소리를 냈고 할인이는 잠결에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놓지 않으려고 숨을 조용히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은 진짜 끝이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보내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청 앞 카페. 유난히 밝은 햇살이 비쳤지만 제 마음은 겨울바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가 자리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진 눈이었습니다. 민준 씨죠? 당신이 전화한 사람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장태우입니다. 최도연 회장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비서실? 그는 커피잔을 밀어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해요? 장태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유합니다. 소유가 안 되면 부숩니다. 서연 씨는 지금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라 회장님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인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서연이 피해자라는 겁니까? 장태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프로베이션 민준 씨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건 그녀의 선택입니다. 다만 회장님은 그 선택을 미끼로 삼아 사람을 더 깊이 묶어버립니다. 그는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회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업무 방해 계획, 협력사 압박, 약점을 잡는 방식, 그리고 서연 씨 관련 메모도 있어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줍니까? 장태호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버릴 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살려면 회장님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뿐입니다. 민준 씨는 이미 표적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죠? 난 돈도 없고 뒤도 없어요. 장태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흔들리기 어렵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작정 들이받지 마세요. 회장님은 덩치가 큰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돌로 발목부터 부러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장태호는 제게 USB를 넘기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파일 목록이 지나갔고 그 중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 눈이 저절로 그 글자에 박혔습니다. 그게 정말 서연이에요?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관계를 계약처럼 관리합니다.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게, 그리고 입을 열지 못하게. 새옆비 서연 씨가 지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곧 감옥이 됩니다.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모멸감, 그리고 이상한 허탈함.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 피언세, 회장이 내 아이들까지 건드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장태호는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기록입니다. 입으로 하는 협박은 부정할 수 있어도 기록은 못 지웁니다. 곧 회장님이 민준 씨를 직접 만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펜이었습니다. 이건 녹음펜이에요. 버튼 한 번이면 바로 저장됩니다. 저는 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이런 걸 내가 쓰게 될 줄은. 장태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무너뜨리면 당신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면 회장님은 당신을 더 세게 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먼저 준비하세요. 엠버리, 이건 싸움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USB와 녹음펜을 기피지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 그리고 내가 버텨야 하는 내일. 그 둘 사이에 회장이라는 그림자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무너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일부터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선배가 준 영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성건설개발입니다. 현장 경력 10년입니다.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요. 디스차즈 뒤, 잠깐 정적 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현장으로 와. 말로는 다들 잘해. 현장 보고 판단해. 다음날 새벽 오법시. 저는 할인이 밥을 챙기고 준호 옷을 입히고 두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까지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도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다시는 아무것도 못 지킬 것 같아서요. 현장에 도착하니 소장 박정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애 둘? bathrooms? 네. baptized. 못 자겠네. 박정식이 코웃음 쳤습니다. 블라크메일 여기선 가능하다는 말이 제일 쓸모없어. 해내는 놈만 살아남아.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원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몸을 던졌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하고 공정 흐름을 잡고 누가 어디서 막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비싼 차를 타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기준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박정식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너 궁정 보는 눈 있네. 저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브레이크스 살려고요. 브레크퍼스트 잠깐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할인이가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최고예요. 엄마 없어도 우리 괜찮아. 아빠 울지 마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울었습니다. 딱 한 번만. 울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시. 너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무렵 서연은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대리석 바닥, 비싼 향, 넓은 거실. 하지만 그 집엔 규칙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땐 기사와 함께, GM신 날 땐 허락받고, 연락은 정해진 시간에만. 처음엔 서연도 그걸 배려로 착각했을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나를 아껴서라고.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이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최도연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지금 네 친구는 나야. 서연은 그 말에 웃어야 했지만 목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최도연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유나, 오늘은 언제 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겁니다. 유나가 누구예요? 최도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겠죠. 벌룬스. 서연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긴 사랑의 집이 아니라 소유의 방이라는 걸.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직 현장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정식 소장이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던 날이 왔습니다. 이거 하나 맡아봐. 소형 리모델링 하도급.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요? 박정식은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가정 깨진 놈들 둘로 나뉘더라. 술로 무너지거나 일로 미쳐버리거나. 너는 후자 같아. 리모델링은 그런 놈은 한 번 기회 주면 끝까지 간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노트 한 권을 폈습니다. 회사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준건설, 새벽개발. 여러 이름을 쓰다 지우다 했습니다. 그런데 펜이 멈춘 곳은 아이들 이름이었습니다. 할인, 준호.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회사는 너희다. 그리고 노트 첫 장에 크게 썼습니다. 할인건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돈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두 아이의 삶을 지키는 성벽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이름으로 버틴다. 그런데 시작은 늘 잔인했습니다. 첫 계약을 진행하려던 순간 자재가 약속한 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전화를 받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위에서 압박이 왔습니다. 이번 건은 못합니다. 위에서. 저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피가 식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태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였습니다. 할인건설 이름이 회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주변을 끊어 굶기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장의 눈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건 공정 싸움이 아니라 삶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다음 달 월세도 불안한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전화했습니다. 다른 자재처를 찾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단가를 깎고 믿을 만한 팀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업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신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오래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미안한데 한 번만 도와줘. 그 형은 한숨을 쉬면서도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다. 내일 자재 트럭 하나 빼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공사는 간신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현장 마감이 끝났고 검수도 통과했습니다. 박정식 소장이 제 어깨를 퍽 치며 말했습니다. 블랙씨, 야, 너 진짜 독하다. 저는 웃었습니다. 독해져야 애들 지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두면 힘들어? 저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할인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기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등을 밀었습니다. 회장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아이스크림 약속 하나 때문에라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태우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작은 사무실, 창문엔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었고 형광등 아래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이제 회장님이 직접 나설 겁니다. 왜요? 장태우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상대가 계속 버티면 마지막엔 직접 손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때가 기록을 남길 기회입니다. 그는 제 손에 녹음펜을 다시 한번 쥐어줬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위 기장님은 말로 사람을 묶습니다. 그 말이 녹음되는 순간 회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과 마주하게 될까? 그가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그 순간 나는 흔들릴까? 장태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 씨에게 서연 씨를 미끼로 던질 수도 있어요.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민준 씨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라운지에서 승리감으로 저를 보던 눈빛.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라고 말하던 입술. 그리고 내 두 아이가 울던 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아빠로서 움직인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결심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회색 머리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할인건설인가? 그 목소리 하나로 현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주머니 속에서 녹음펜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최도연은 제 앞까지 걸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끈질기네.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네가 뭘 해도 결국 무너진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실 정도로 제가 신경 쓰이시니까 최도연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웃으며 제 귀에만 들리게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곧 네 앞에 다시 나타날 거야. 그때 너는 어떤 얼굴을 할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다. 그게 후회로 돌아오는 건지 함정으로 돌아오는 건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최도연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펜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밤. 저는 집에 도브려 오자마자 아이들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날 뿔 잡고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이불을 걷어차고도 엄마를 찾는 꿈을 꾸는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숨소리를 하나하나 새듯 들었습니다. 그 숨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짧고 조급한 울림.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숨까지 죽였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이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서연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대충 감은 붕대가 보였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 내딛는 것도 힘든 사람처럼 문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제 속에서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늦게 공포가 따라왔습니다. 회장이라는 그림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공포. 우리 집 문 앞까지. 여길 왜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눌러도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회장님이 나를 때려. 브렉파스트.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어디 갔냐고, 누구랑 연락했냐고. 내가 말을 조금만 어기면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승리감으로 저를 바라보던 눈.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라고 말하던 입술.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칼처럼 돌았어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제가 낮게 말하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 나를 내가 버린 걸로 묶었어. 너랑 애들 버린 여자가 다시 돌아갈 데 없다는 걸 아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 순간 우리 집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도 제 아이들이 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거실로 들여보내고 저는 아이들 방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서연, 지금 회장한테서 도망쳐 나온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침이 섞인 숨을 삼켰죠. 그럼 여기 오면 회장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돌아온 게 아니라 쫓겨온 거였다는 걸. 서연이 가방을 더듬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장, 서명, 날짜. 한 장 한 장이 딱딱했고 차가웠습니다. 이거 회장실에서 몰래 가져왔어. 내가 사인하라고 줬어. 비밀 유지, 관계 종료, 위약금, 그리고 나한테 뭘 시키고 지키게 하는 조건들. 그리고 이 안에 너 회사 못 일어나게 하는 말도 있어. 네가 사업 시작하면 협력사 다 끊겠다고. 네 아이들 학교까지 흔들겠다고.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회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장태우가 말했던 그대로
주변부터 끊는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민준 씨, 나 무서워. 어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너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 네가 일어서는 걸 진짜 싫어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 그가 우리 집을 흔들려 한다면 나는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해야 한다. 서연은 결국 거실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방 문 앞에 서서 아주 조용히 종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먼저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아침이 밝자마자 장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말이 빨랐습니다. 서연 씨가 거기 있습니까? 네, 올게 왔네요. 외부장님은 지금 서연 씨를 버리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버릴 때는 폭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입을 막습니다. 민준 씨,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장태호는 그날 오후 제가 일하는 현장 근처로 와서 제게 변호사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빠르게 분류했습니다. 이건 강요 정황입니다. 이건 업무방해 계획 문구. 이건 폭행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민준 씨, 회장님이 직접 연락할 겁니다. 그저 그때 녹음하세요. 최대한 많은 말을 하게 만드세요. 자기 목소리를 믿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걸 기록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회사 좀 만들어서 아이들 먹이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전쟁을 해야 하나. 그런데 현실은 제 바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 검은 세단이 섰고 최도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의 땅이라는 듯이. 여기가 할인건설인가? 그 목소리가 현장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펜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최도연은 제 앞까지 걸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인생이 참 끈질기네.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네가 뭘 해도 결국 무너진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외부장님이 여기까지 오실 정도로 제가 신경 쓰이십니까? 그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얼굴에서 통제의 균열을 본 건. 최도연은 다시 웃었지만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왔지? 너희 집에. 그 여자는 늘 그래. 갈 데가 없으면 예전 남자한테 기어가. 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일부러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 집을 보고 계십니까? 최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고 있지. 너 리치노 하는지, 애들이 어디 다니는지, 누가 네 편인지 그런 거 보는 게 내 일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장태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하게 만들어라. 기록으로 묶어라. 저는 일부러 더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하면 회장님이 그렇게 싫습니까? 최도연은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일어나면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 서연이가 너 같은 놈을 버린 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끝까지 증명해야 하잖아. 그리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위험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입찰, 내일이지. 그거 떨어뜨릴 수도 있어. 협력사들 다 끊을 수도 있고 공정에 사고 하나 터뜨릴 수도 있고. 네 애들 학교엔 소문이 제일 빠르더라. 아빠가 무슨 짓 했는지, 엄마가 어떤 여자였는지. 괜히 그런 거 한 번 돌면 애들은 평생 상처야.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만큼 화가 났지만 지금은 화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조건이 뭐죠? 제가 뭘 해야 멈추시겠습니까? 최도연은 그제야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USB 내놔. 그리고 장태우. 그 배신자 어디 숨겼는지도 말해. 그럼 네 회사는 살려줄게. 애들은
건드리지 않도록 해줄게. 그는 마지막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선심 쓰는 사람처럼.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됐다. 지금 다 녹음됐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하신 말 다 기록됐습니다. 최도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